어떤 나라가 한 달 만에 한 도시에서 3만 명의 병사를 소모하고도 그걸 진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포크로우스크 공세는 단순한 공격을 넘어 선동작을 넘어 훨씬 더 어두운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남은 건 죽음과 파괴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네 위에 충분한 목숨을 던지면 그것이 승리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듯이 말이죠. 여기는 포크로브스크입니다. 러시아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죠. 수적으로도 화력으로도 열세인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여전히 방어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교회들은 무너지고 미사일 공격으로 온 동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헤드라인과 사망자 수위면엔 더 큰 붕괴가 있습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에도 러시아가 오랫동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참혹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포르호프스크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도시입니다. 도시 스카이라인은 폭격으로 찢겼고 한때 웃음과 음악이 넘쳤던 아파트 단지엔 이제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의 낮은 울림과 생명의 흔적을 찾는 드론의 기계음만이 들릴 뿐입니다. 러시아군이 도시를 포위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동부에는 민간인 복장의 소규모 부대가 침투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녹음 시점에도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용기와 정확함, 그리고 논리를 넘어 마지막 구역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민간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군인들과 잔해, 그리고 한때 집이었던 곳에 메아리만이 남아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단순 포위가 아니라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벽돌과 생명 하나씩 모두요.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포격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포이전 포크로우스크는 우크라이나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광산 도시로 힘든 노동과 석탄, 철도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거나 정치적이지 않았지만 지리는 잔인한 아이러니를 지닙니다. 이 도시는 도네츠크주 중심에 위치하고 도로와 철도로 우크라이나 방어망과 연결됩니다. 포크로브스크를 지배하면 미나로드 통로와 서부 도네츠크의 주요 방어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그것을 중요한 연결고리로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류 이상의 것이 걸려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뿐 아니라 포크로브스크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주변이 무너져도 끝까지 버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완고한 증거입니다. 모스크백의 이 저항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크로브스크는 정복이 아닌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입니다. 포크로브스크를 점령하는 것은 군사적 가치만큼이나 자존심이 걸린 임무가 되었습니다. 상징을 침묵시키기 위한 임무입니다. 러시아는 이곳을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전리품이자 헤드라인 도네츠크 전선의 희생 정당화가 됩니다. 러시아는 국민들에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를 잃는 건 단순한 전술적 후퇴를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포격으로 또 하나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며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나라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는 일입니다. 포크로우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도시가 전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파괴한 땅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그 속 삶을 위해 싸웁니다. 양측 모두 전략이나 정치를 넘어선 오랜 투쟁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인간성의 시험입니다. 포크로우스크는 가장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는 곳으로 여기서는 1m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포위는 천천히, 거의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도시를 짓밟기 전에 맥박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7, 월 중순 서부 도네츠크 주에서 대규모 공세의 일부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변 마을을 공격하며 진격할 때마다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이는 모두가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의문은 결국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포크로우스크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됐을 때 그것은 한 번의 압도적인 타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포병이 매일 도시 가장자리를 파괴하며 남은 목표물들을 계속 약화시켰습니다. 드론들은 독수리처럼 원을 그리며 맴돌았고 참호든 병원이든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는 포병들에게 좌표를 전달했습니다. 목표는 정밀함이 아닌 소모였습니다. 포르호프스크는 쟁탈전이 아니라 굴복할 때까지 짓밟혔습니다. 도시 모든 구역이 전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8대 1의 열세 속에서 집, 공장, 학교를 요새처럼 지키며 방어했습니다. 건물이 함락되면 그들은 한 블록 뒤로 물러나 방어선을 다시 세웠습니다. 전투는 개인적 싸움이 되었고 성과는 점령지 대신 생존 시간으로 평가됐습니다. 러시아 보병들은 종종 협조나 엄폐 없이 물결처럼 전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징벌 부대이거나 거의 훈련받지 못한 징집병들이었고 양측의 병사들 모두가 이제 고기 분쇄기라고 부르는 곳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른바 가면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러시아의 1435 및 1437 기계화 소총 연대에서 차출된 부대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간염, 기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병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건강이 나빴고 소총 하나와 죽음 같은 명령만 받고 최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자국의 인적 자원을 얼마나 소모품처럼 여기는지를 암울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들은 연기와 잔해를 뚫고 나아갔으나 저격수, 지뢰, 포격에 쓰러졌습니다. 방어자들에게 이 전쟁은 한 치 한 치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공격자들에게는 한 명씩 소모되는 소모전입니다. 인간 파도 전술은 방어자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공격자가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부대를 교대 투입해 방어선을 지키고 배허 건물에 함정을 설치하며 드론을 정찰과 공격에 모두 활용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 전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표에 도달한 이들조차도 종종 뒤에 지원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1m를 전진할 때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밤이면 도시는 불길과 조명탄의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포격은 계속됐고 땅이 자주 흔들려 병사들은 침묵의 소리도 잊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사들은 드론에 발견되지 않기 위해 터널과 지하실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며칠 동안 지하에서 생활하며 전투를 위해서만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후퇴하곤 했습니다. 그들 위로 러시아 폭탄이 계속 떨어지며 이미 반쯤 무너진 건물들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진을 시도할 때마다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북쪽과 남쪽에서의 협공이 점점 조여오기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장갑차는 잔해를 뚫고 움직일 수 없어서 보병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에서는 보병이 취약합니다. 포크로브스크는 무너진 벽과 폭파된 다리, 잔하해로 가득 찬 거리, 탱크를 삼킬 만큼 깊은 크레이터들로 인해 죽음의 미로가 되었습니다. 2025년 중반 피해는 명백했습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포크로브스크에서 큰 사상자 때문에 전체 여단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는 1000명 중 200명만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의무병들은 부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바흐무트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4만 5천 명 넘는 병력을 잃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부상자나 실종자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거의 작은 도시 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불타버린 몇 평 방킬로미터 땅을 위해 사라졌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0월 러시아군 사상자는 2만 5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15만 명 투입 후 하루 사상자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규율 있게 싸웠고 압박이 심해질 때마다 위치를 조정하며 러시아가 땅 한 채를 얻을 때마다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수비수들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격수들은 계단 참에 자리 잡고 소형 드론은 참호에 수류탄을 투하했으며 잔해 속 즉석 함정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모스크바의 진전 상황을 계속 보고했지만 포크로프스크에서의 진전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진격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황무지로의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사이에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포위전에서 가장 끔찍한 건 전투가 아니라 그 사이에 공허함이었습니다. 구할 민간인도 남지 않았고 목격할 기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의 둔탁한 소리와 총성이 시간의 흐름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불탄 차량과 부서진 표지판이 있는 거리를 지나며 적이 가까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유령 도시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지옥이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이곳이 생명 자체가 말라버린 곳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여전히 미터 단위로 움직이고 러시아는 몇 시간 만에 장악한 지역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과 드론으로 보급로를 차단해 러시아군이 멈춰 재정비 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 포위전은 반복된 고통입니다. 어느 쪽도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고 러시아는 멈추면 약함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후퇴는 단순히 한 도시를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항의 상징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포위전에는 전투가 전쟁이 아닌 파괴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이미 그 시점을 지났습니다. 한때 도시였던 이곳은 이제 흔적만 남아 도네츠크 평원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위에서 보면 회색과 검은색이 섞여 보입니다. 연기와 먼지에 삼켜진 전체 구역들, 한때 학교와 시장으로 이어지던 거리들은 이제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잔해뿐입니다. 마지막 주요 병원도 한 주에 2번 공격당해 이제 콘크리트와 먼지, 침묵만 남았습니다. 한때 포크로프스크의 심장이었던 기차역은 이제 뒤틀린 강철과 산산조각난 유리로 이루어진 해골만이 남았습니다. 승강장엔 통근객 대신 탄피만 남았고 자연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나무들도 그을렸고 잎이 없으며 줄기는 파편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공기엔 젖은 그을음과 금속 냄새가 짙게 배어 모든 것에 달라붙고 군인들은 숨 쉴 때마다 연기가 입안을 맴돕니다. 눈을 감아도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 포성의 울림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을 듣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살던 건물 전체 구역이 이제는 알아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는 것만 압니다. 크렘린의 한 장군이 지도에 훈장을 꽂으며 오늘도 자신을 칭찬합니다. 인프라 붕괴로 포크로우스크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전력, 수도, 병원, 교통수단이 모두 없고 군용 차량도 파괴된 미로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호송되는 구멍난 도로를 천천히 지나며 방향을 바꿀 때마다 무너진 다리나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발정이들이 어둠 속에서 윙윙거리며 남은 장비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이 전혀 없고 오직 신호탄의 희미한 깜빡임과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의 으스스한 빛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대피 전 포크로브스크 인구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했던 도시는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이루던 모든 것이 강제로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챙길 것만 들고 도망쳤고 남은 집들은 포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애완동물들은 자네를 헤매고 아이들 장난감은 잿더미에 반쯤 탄 채 있습니다. 삶의 소리는 사라지고 전쟁의 단조로운 리듬만 남았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돌아가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설령 내일 전투가 멈춘다 해도 돌아갈 곳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교도 사라졌고 병원도 사라졌으며 발전소와 수도시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도시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그것도 자재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창문을 교체할 수는 있지만 건물마다 사라진 추억들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어떻게 재건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새로 그려 예전 포크하로프스크가 없던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실은 기반 시설보다 깊게 남습니다. 통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문화적 상실도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의 100년 넘은 교회 몇몇은 지붕이 없고 돔도 부서졌습니다. 한때 광부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벽화들은 이제 그을음과 총알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역사기록 보관소, 도서관, 그리고 지역 박물관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소련 통치와 독립을 견뎌온 도시의 상징 시계탑도 결국 늦봄 미사일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그 시계탑이 무너지는 순간 예포크로브스크의 마지막 흔적도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싸우는 군인들만이 도시의 유일한 주민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사라진 삶의 흔적이 속삭이는 폐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부는 반쯤 무너진 아파트에서 불에 탄 가구 옆에서 잠을 청하며 지냅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공습을 피해 숨었던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모든 방이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집처럼 사랑했지만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포크로우스크의 남은 모습은 더 이상 도시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파괴된 곳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이유가 아니라 신성함 때문에 남은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포크로브스크는 이제 지도 위의 점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그어진 선이 되었고 어느 쪽도 지울 수 없는 선입니다. 러시아군은 그곳을 시신 컨베이어 벨트로 만들었습니다. 신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감옥이나 징벌 부대에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총만 받고 사라진 거리로 내몰리며 대부분 오래 못 버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엄폐물 도달 전적을 발견하고 포병이 이를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쓰러지면 다른 이가 그 위를 지나가며 결국 모두 사라집니다. 이 현실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기괴하게 만듭니다. 크렘린 관리들이 사기와 전세를 말하는 동안 포크롭스크 병사들은 구덩이와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교대 일정이 엉망입니다. 몇 주 전 철수했어야 할 부대가 아직 싸우고 지휘관도 모르는 보충병들로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로가 모든 것을 짓누릅니다. 군인들은 유령처럼 본능과 두려움에 의지해 버팁니다. 어떤 이들은 임무 자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생존만이 유일한 전략이 되고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규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포로 무전교신에서 반란, 전진 거부, 장교들이 자살 돌격을 강요하다 부하들에게 총에 맞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모든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들은 러시아군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절망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실패한 돌격 끝에 아무도 돌아와 보고할 사람이 남지 않은 상황이죠. 크렘린은 이런 손실이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사한 이들을 정의할 수 없는 대의를 위한 조국의 영웅이자 순교자라 부릅니다. 국영 언론은 마치 전환점인 것처럼 각 징역을 축하하면서도 단순한 진실은 조심스럽게 피합니다. 러시아는 불모지와 맞바꾸듯 사람을 희생시키며 이는 거의 잔인한 맹목입니다.
장군들은 사상자 수를 단순한 통계로만 봅니다. 정치인들은 이를 결의로 보지만 현장에선 모든 통계가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몇 미터의 땅을 위해 짧아진 생명. 러시아 의무병들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야전 병원에는 팔다리 없는 부상자들이 가득하고 군복은 피와 먼지로 젖어 있습니다. 물자가 부족해 일부는 마취 없이 치료받고 많은 근이들이 후방 이동 중 사망합니다. 지휘계통은 그들을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재빨리 묻어버립니다. 사망자를 전사실종으로 기록합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향의 가족들은 편지와 훈장을 받지만 진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사기가 이렇게 심하게 무너진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한때 러시아군의 무적 신화는 포크로프스크 상공의 연기 속에 사라졌습니다. 징집병들은 타령을 속삭이고 참전 용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멍하게 벽을 봅니다. 그들을 전장으로 이끈 영광의 약속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교체될 때까지 살아남고 있을 뿐입니다.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한 부대가 무너지면 또 다른 부대가 옵니다. 이것은 부정과 선전에 의해 유지되는 순환이며 러시아 남성 한 세대 전체를 망각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포크로브스크는 광기의 상징이자 전략 대신 희생이 이루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파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옵니다. 모스크바가 포크로브스크를 점령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세계가 그것을 비극이 아니라 승리로 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잔해 위에 깃발을 꽂아도 그게 승리일까요? 그들은 시체 도시와 그 도시를 차지하려던 남자들의 유령만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끔찍해 승리도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비대는 2025 연초부터 도네츠크 전투에서 약 1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그중 약 5천 명은 포크로우스크에서만 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는 교대하고 지친 의무병들은 파편과 드론 공격에 실수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러시아의 막대한 손실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올해만 해도 모스크바가 도네츠크에서 잃어버린 수십만 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손실도 아픕니다. 모든 결의를 쏟아붓게 만들지만 러시아군이 그러는 것처럼 전선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크로우스크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연기와 폭격 속에서도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지하실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재장전하며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건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잔해와 먼지로 축소되었지만 그들은 조용한 분노로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몇몇은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몇몇은 몇 주째 햇빛을 못 봤지만 모두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혹은 남아있는 이 도시의 일부가 너무 강력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 단순한 군인보다 더 큰 멈추지 않는 도시의 마지막 맥박을 보게 됩니다. 여긴 화려함도 극적인 연설도 없고 오직 상실과 충성에서 나온 결의만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와 한때 이 거리를 채운 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존엄을 믿으며 싸웁니다. 비록 그들의 땅이 사라졌어도 말입니다. 무정에는 침착한 명령만이 들리고 그들은 날카롭고 숙련된 자동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폐허에서 그들의 모든 방역과 매복, 드론 공격은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포크로우스크는 포위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를 점령하면 이를 승리로 여길 것입니다. 조사 당시 그들은 이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점령한 것이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이를 국영 언론의 굵은 글씨로 대대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크렘린은 점령한 거리, 확보한 건물, 전략적 위치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전과 추진력, 그리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병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병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습니다. 부대는 산산조각 났고 전차와 포병은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승리는 초토화된 땅과 피 위에 세워졌으며 그 대가로 치러진 희생이 승리라는 단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포크로우스크는 정복이 아니라 저항의 상징입니다. 설령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단순한 패배가 아닐 것입니다. 1년 넘게 이 도시를 지켜낸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투지와 저항의 상징입니다. 군인들은 영광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항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러시아 징역을 늦춘 드론 공격, 무너진 계단 매복, 살아남은 매 시간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 저항은 널리 퍼질 것입니다. 포크로우스크의 저항은 앞으로의 전투 참호 속에서 그리고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기억하는 병사들의 속삭임 속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거부하는 마을벽에 투쟁의 외침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음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런 회복력은 화력보다 오래가며 절박함과 목적의식에서 나온 용기는 가장 잔인한 기계도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지도를 바꿀 수 있지만 건물 하나 점령할 때마다 병력을 잃습니다. 한 마일을 전진할 때마다 러시아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강철,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포크로브스크는 모스크바의 징역이 스스로의 파멸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포크로브스크는 결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크로브스크는 거리를 지킨 병사들과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겠던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포크로브스크는 전 세계의 경고와 상징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집착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자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포크로브스크는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이 전쟁의 극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전략 대신 희생이, 목적 대신 선전이 자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에게는 공허한 승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도 존엄성과 저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전 세계는 인간의 결의가 어떤 폭격에도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도시는 무너질 수 있지만 폐허는 다시 세워지고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러시아가 땅을 차지할 수는 있어도 그 땅을 지켜낸 정신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이 점에서 포크로브스크는 폐허위 깃발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유튜브는 영상을 수익 창출에서 제외하거나 차단합니다. 진실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영상이 삭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선전이나 가짜가 아니며 참전 용사들의 도움으로 검증됐습니다. 한편 주류 언론들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베이식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유튜브와 독립적이고 검열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전선 영상, 베테랑들의 심층 분석,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리포트들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클릭이나 조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팬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우리에겐 스폰서도 없고 우리를 지원해주는 기업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응원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독립언론을 믿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basicsinsider.com으로 가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지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두고도 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